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산비 보장 품목, 배무파당 단매시장 요 8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사가 났을 때 어떻게 손해를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피해 났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8월 30일 날 가면 문제가 단답형 문제 5문제 나오고 그리고 계산형 문제 15점짜리로 5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제가 4문제 정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돗자리를 깔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4문제를 만들었는데 단답형 문제가 쉽게 말해서 2차 여러분들 시험장이 8월 30일 가시면 단답형으로 4문제가 출제돼요. 5점짜리가. 그리고 한 문제 5점짜리는 계산형으로 출제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5점짜리가 5문제가 그렇게 출제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불과 4문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쵸? 4문제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요렇게 뭡니까? 갈로치기로 4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거 한 개밖에 몰라. 나머지 못 썼어. 하더라도, 몇 점이 배정되냐면, 한 개만 적어도, 2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점 문제가 빵점이 되질 않습니다. 15점 문제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다 풀다가 계산기를 잘못 눌러갖고 뭐 하나 실수로 조금 틀리게 만약에 답을 적었다 하면은 전부가 어떻게 되죠?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과정이 다 잘 알아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계산형 문제를 정말 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단답형은 한 2개만 적으면 그럼 몇 점이 되겠어요? 3점이 돼요. 예,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만 적어도 3점이 되면 달랑 뭐죠? 4문제가 나오니까 적어도 어떻게 되죠? 예, 3, 40이 12점이 획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 15점 곱하기 5 하면 75점이죠. 그리고 단답 그 계산형 5점짜리도 하나 출제되거든요. 작년 같으면 축사, 고전에는 아마 감자 그 병충해 감시랑까지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5점짜리라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15점짜리보다 더 어려운 것도 5점 안에 배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5점까지 합해봐봐야 총 배점 80점 중에서 뭐 15점짜리 문제도 한 개 퉁으로 15점이 아니고 물음 1, 2, 3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1, 2번 쓰고 3번을 못 썼다 하더라도 5점 정도밖에 안 깎이죠. 그죠?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5점짜리 한 뭡니까? 한 서너 개 틀린다 하더라도 60점 정도로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단답형 여기에 3, 40이 하더라도 72점. 이 과목에서 72점 맞는데 그 합격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제가 재배학 강의할 때는 역시 도적질은 탄로가 나지 하지 맙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양파 당부합니다. 이게 뭐죠? 예, 뭐죠? 녹식물 출하형, 그죠? 그런 거 양파 당부합니다. 종자 출하형은 갈무 배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암기 팁을 드려가면서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2차 강의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세요. 산식 암기. 산식 제가 지금까지 뭐 한 번도 강조하면서 떠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막 그림 그려갖고 그냥 지키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도 결국 계산의 문제는 풀리더라.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증명을 해드려야만이 여러분께서 뭐죠? 아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쪄줘야겠죠. 그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하면은 하다가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앞에서 한번 제가 돗자리를 깔겠습니다. 예,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단답형 문제 달랑 4문제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손해조사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또 품목이 76개 품목이면 조사 방법도 76가지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똑같이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이라 하더라도 복숭아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하고 감자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각각 다 다르죠. 그런 방법이 각각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알아봐봐야 그것이 한 문제가 나올똥말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단답형 문제를 어느 정도 제가 예측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여러분께서 가봐셔도 전혀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또 공부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서 아이고
두 문제 정도만 3점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번에 그 네 문제를 예측을 했는데 8월 30일 날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나오시게 되면 아마 그 핸드폰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최고 하고 하면 그 메시지가 바바바바바바바 계속 올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든 문제는 아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 강의안을 다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다 이제 그 동영상 밑에 다 올려드리니까 그거 항상 키워드별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좋죠. 그죠? 생산비 보장 배모 파당 감매시장 해갖고 딱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시로 특히 이제 그 단답형보다는 계산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푸시면 딱 여러분들 좋으세요. 그러라고 제가 강의안까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설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이제 조사 방법 같은 걸 주로 이제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갈로에 따라서 표본수를 산정한다. 이것도 뭐죠? 예, 그 배추밭 돌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조사했어요? 예, 이 피해난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났나? 거기서 이제 표본관을 설정해서 얼마나 피해났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만 돌리더라도 피해 면적이 될 거고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표본에서 바탕으로 해서 피해 면적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당연하게 표본관을 선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메밀 같은 경우는 배추 같으면 그냥 일항별로 조사하고, 무 같으면은 10구를 한 표본관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론 교재도 다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것도 제 이론 교재는 다 그대로 이번에 새로 발표된 농구본의 이론서대로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문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메밀 같은 경우는 안개꽃처럼 생기다 보니까 10구를 한다든가 대파처럼 50구를 한다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형 1스퀘어미터짜리 원통을 딱 꼽아놓고 그 안에 있는 메밀을 얼마나 피해났나 조사하고, 아니면 이제 가로 세로 1m 1m짜리 딱 구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1m 곱하기 1m 요런 것이 또 이제 실질적으로 요런 문제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갈로치기로 한번 만들어 봤고, 세 번째 다 부분은 뭐냐면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메밀, 즉 이것이 뭐라 그랬죠? 병충해 피해 입은 메밀 같은 거는 보장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메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상으로 분리해서 조사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즉, 피해 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정상 면적인데, 이론서에 이렇게 정상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요, 다만 해갖고 조사한다. 요것이 굉장히 폭풍을 불문, 그런 내용이더라. 그죠? 예, 이번에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조사 시 100%형 피해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후 새로 파종한 메밀. 요것이 즉, 의미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새로 도입이 됐겠어요? 예, 그전에는 메밀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고추 같은 경우도 재정식 보험금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됩니다. 옛날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이 옛날에는 재파종 비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메밀 같은 경우는 만약 요것이 이제 재파종 보험 파종했는데 그 메밀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다시 재파종하면 어떻게 되죠?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사의 100%의 피해로 보험금이 지급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된 거야. 왜냐하면 재파종을 해야만이 보험금을 주지. 그 피해났다고 그냥 무조건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재파종 보험금이니까 파종을 했을 때. 고추는 왜 재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추는 정식에서 키우니까 재정식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예, 고추를 정식에 놨는데 그게 피해 입었어. 그럼 다시 정식하면은 어떻게 되죠?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면은 정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예, 이것을 어떻게 하냐? 평가제외로 분류하게 조사한다 해갖고, 이 평가제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어요. 정상으로 처리한 거는 쉽게 말해 조사 대상 정작 면적이 안에는 포함시켜 놓는 거고, 이 평가 제외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재배 면적 자체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것은 재포장한 그 메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상하는 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여기 보면 보장 대상과 무관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아예 보장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 면적도 아니고 정상 면적도 아니고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것이 하나 들어왔는데 왜 폭등이 부냐면은 그렇다면 고추도 만약에 재정식보험금이 지급되면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뭐죠?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어야 되는데 오직 메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첫 번째로 뭡니까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늘 재파종보험금, 그리고 뭐죠? 양배추 재정식보험금, 그리고 벼 같은 거는 제2양 재직화보험금,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똑같은 요런 거하고 똑같은 방식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론서에 전혀 뭔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도입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렇게 그 재파종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거를 제2양 재직화를 했어요. 그러면 제2양 재직화 보험 받았어.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2양 재직화했을 때는 아주 이제 이제 그 뭡니까 육매 갖고 얹어 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뭡니까 이삭도 안 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삭 피고 이러다가 이제 집중호우 갖고 피해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피해 그 뭐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되면 경작자가 무조건 넣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거고, 65% 정도 피해가 안 될 때는 뭐죠?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이양 재직한 것에 대해서 뭐죠? 그것을 피해를 보상할 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고 이론서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론서에 없는 내용은 출제할 수 없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한 선생님께서 뭡니까 그 댓글에다가 요것을 하나 여쭤봤어요. 당연하게 궁금하시죠. 근데 이것을 왜 제가 더 세부적으로 안내드리지 않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론서에 없는 내용까지 툭해요 막 이렇게 다 설명했다가는 도리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돼요. 지금 8회, 9회 때, 10회 때 그렇게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가 다들 전원정답 처리해져 갖고 뭡니까 원래 5%씩 합격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10%된 이유가 뭐냐면 15점짜리로 계속 전원정답 처리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문제 내서 안 되겠다 하다가 10회 때 이제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지금 바뀐 겁니다. 예, 그런 거고 제가 그 선생님 질문에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 그 똑같은 병충해 피해를 입어도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 병충해 피해를 입으면 그걸 갖고 정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 병충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뭐죠? 예, 미보상 면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하나 조사할 때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불리는 명칭이 달라져요. 그것이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이야기 방에다가 벽돌이 무조건 넣고 건축용 자재로만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숭아향 손톱에 봉숭아 물들일 때, 봉숭아를 찌를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선반이 키가 작아갖고 선반 위에 라면을 꺼내지 못하니까 벽돌을 몇 장 깔아가지고, 라면을 꺼낼 때도 쓸 수 있는 용도로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 거예요.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요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는 어떻게 되죠? 피해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났나 따지니까, 병충해는 피해를 입은 면적이 아니니까 그는 정상으로 처리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감귤 같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경우 있냐면, 만약에 감귤을 예로 들겠습니다. 감귤 같으면 병충해 피해 입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미보상 면적, 미보상 주수로 처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복숭아가 세균 구면병이 아닌, 복숭아하니까 지금 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병충해 보상 안 해주는 자두가 만약에 병충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는 미보상 주스로 따져버립니다. 미보상 주스로 따지는데, 감귤이 병충해를 피해를 입은 경우는 미보상 주스로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감귤은 병충해 피해가 있으면 그는 피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감귤을 또 병충해 피해 입은 거는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리죠? 하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자면 감귤이 만약에 피해를 구하는 것도 그래요. 감귤 같은 게 어느 시점에서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또 피해를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수확 전에 만약에 감귤이 만약에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50% 피해난 거는 피해로 인정도 안 해. 80% 피해나도 피해로 인정도 안 해요. 오직 100%짜리만 피해로 잡아가지고 야, 요 100%짜리가 몇 개 피해났네? 그것만 조사합니다. 그러다가 뭐죠? 예, 수학이 뭡니까 이제 수학 직전에 가서 만약에 보험 사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30%형, 50%형, 80%, 100%형 이렇게 또 네 가지로 구분해서 조사해요. 똑같은 피해라고 해서 야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죠? 12월 20일 이후가 돼가지고 동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럴 때도 결국 뭐죠? 동상의 특약을 가입한 뭡니까? 과수원에 한해서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동상의 피해 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보상하지 않죠. 왜냐면은 뭐죠? 뭐 벌써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 뭐죠? 보험 종료가 끝났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달라지죠.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조사를 나갔는데 피해 났어요. 동상에 가서 나가서 조사할 때 30%짜리, 50%짜리 피해를 인정할 줄 아세요? 안 해요. 오직 80%짜리, 100%짜리만 갖고 이거 피해가 났네? 그거만 쫙쫙 잡아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 났나도 조사할 때도 야 어느 시점에서 피해가 났나 따라서 또다시 어떤 때는 50%짜리는 이거 피해 아니냐 이렇게 잡았다가 어디 가서는 30% 피해 나도 30% 피해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마음에 저도 이 소중한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명쾌한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못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산식 외우고 이런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틀, 이 큰 틀을 여러분께서 딱 알고 계시면 이래서 벽돌을 오직 뭡니까 건물을 만드는 데만 쓰는 것이 아구나. 그것을 사고를 전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의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모든 강의를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요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은 괜히 얘기해봐봐야 좀 이렇게 혼선이 올 거고 이론수에 없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 적어도 이제 문제를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치기 문제는 이제 평가제 요렇게는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제가 문제로 만들었고 혹시 요게 굉장히 뭡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요렇게 기술된 것은 어떻게 풀면 된다는 거는 그 계산형 문제를 제가 8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선생님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에서도 일부러 뺐어요. 그런 문제까지는 괜히 그냥 뭡니까 혼선만 오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갖고 빨리 문제를 풀어 가지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푸는 거. 딱 여러분들 시험 쳐보신 분들은 딱 알고 있어요. 이런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께서 아신다고 했고 합격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그 시험장에서 막 그냥 너무 그냥 긴장한 나머지 틀리고 그래서 다들 불합격하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놓고 합격하는데 더 우선순위로 제가 일단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명쾌하게 뭡니까 의문을 해소시키지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문제 푸는데 너무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오늘 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귀중한 시간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물 상태 내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이 들어갈 내용은 했는데 요것도 보니까 배모파당 단매시장 중에서 메밀 빼놓고 대부분 다 지난해까지 10구 갖고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다 각각 품목별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부분이 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고랭지문 같은 거는 연속하는 10구. 요거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0구를 갖고 그걸로 이제 한 구간으로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배추 같은 경우는 뭡니까? 10구 이렇게 하지 않고 1항에다가 배추 1항 위에다가 1항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항을 가지고 한 표본관으로 선정을 해서 그걸 한 구간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구간 내에 얼마나 피해났나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의 경우는 포변이랑 1m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새로 이제 도입됐죠. 시금치 같은 경우는 막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밀조밀하게 조금만 하니까 그리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심어져 있는 거 다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죠, 그죠? 예, 그 시금치 너무 많은 걸 갖고 다 조사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1m씩 한 개, 시금치 한 개 갖고, 만약에 표본관이 10m다 치면은 몇 개 갖고 한다고요? 10개. 그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요 1m 간격으로 구획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대파 같은 경우는 뭐죠? 예, 그 줄기는 가늘고 길며 이래 돼 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면적에도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개로 하지 않고 50개를 59, 그죠? 양배추도 다 99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파건, 고랭이, 무건 다 이렇게 한 구, 두 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9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요것은 뭔가요? 가로, 일항폭, 세로. 요거는 뭐냐면 일항에다가 세로로 딱 해갖고 1m까지 딱 그 뭡니까? 그 단호박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고, 만약에 거기 5개가 있으면 5개 갖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한다니, 여기처럼 10개 뭐 50개 하지 않고 그 안에 그냥 그 식재되어 있는 단호박 그 개수를 한 구간으로 해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일부러 따로 뺀 이유는 뭐냐면요, 요것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항폭 2m 미만은 5주 이상, 일항폭 2m 이상은 3주 이상, 이렇게 뭡니까, 손해 조사를 표본구간으로 선정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입된 것이 뭐냐면 생산비 보장에서는 당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도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상호 비교하면서 상호 연결지어서 공부하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양파, 마늘 똑같이 표본구간 한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간단하게 볼게요. 요 일항폭이 작으면 여기에 많이 심을 수가 없죠, 작물을.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많이 심을 수 있지, 옆으로 일항폭으로는 많이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좁으면 5주까리를 해갖고 요걸 한 구간으로 잡는 거고, 2m 이상, 시기면서 제가 그 키가 1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더 일항폭이 더 넓어. 그러면 그 넓은 폭에는 한 개만 심지 않겠죠. 일로, 예. 그죠? 일항폭에다가 두 개,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리다만 두 개만 그려놨지만 세 개, 네 개도 여기에 막 이렇게 심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구태여 5주까지 해갖고 한 구간으로 하지 않고 요 3주까지를 해가지고 3주 이상만 해갖고 한 구간으로 해갖고 요걸 갖고 뭡니까? 한 구간으로 선정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양파, 마늘도 그렇고 당근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표본구간 같다고 해서 뭐죠? 나머지 뭐죠? 하는 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수확 감소 보장 품목,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요 한 구간에 해가지고, 예, 수확량을 산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파다 그러면 양파 캐 가지고, 저울 내갖고, 무게를 잘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 감소 보장 품목, 결국은 이것이 왜 조사할 목적이 뭐예요? 이 해당 농지의 양파가 얼마나 수확이 됐나, 그걸 조사하니까, 요 표본구간이 만약에 그 표본관도 알아야 되겠죠. 표본관이 만약에 2스퀘어미터야. 근데 거기서 2kg이 무게 재보니까 2kg이네. 그러면 1kg으로 환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1kg이면 1kg이 수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줘요.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에는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이 500스퀘어미터다. 그러면은 1스퀘어미터다 1kg니까 500스퀘어미터는 어떻죠? 500kg이 수확이 됐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 감소 보장 품목에 가면 조사 대상 면적 나오고, 예, 그리고 표본 구간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생산비 보장에는 지금 봐보세요. 뭐 표본 구간 면적 이런 거 여러분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 목적이 다르니까 각각 똑같이 표본 구간이 있어도 어디는 이걸 표본 구간 면적이 얼마인가를 또 따지는 거고, 생산비 보장에서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얼마나 피해를 안 나 요까지만 하면 돼요. 왜냐면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따져갖고 조사 면적 곱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비 보장에서는 주사장 면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다 내가 피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지? 그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장 면적 표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표본 구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수확 감소 보장 논장으로 가서 할 거예요. 거기서는 표본 구간 한 구간의 면적이 얼마인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생산비 보장에서는 똑같이 표본관을 구해 이렇게 막 정해갖고 하지만은 표본관이 몇 스퀘어 미터인지 이런 거는 아무런 뭐죠 관심의 대상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현재 생산비 보장 품목은 야 보장 생산비가 투입된 것 중에서 얼마나 필요하나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뭡니까 각각 다르다면 똑같은 표본관이라 하더라도 쓰임새가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을 오직 그 건물 짓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그 글을 하나 올렸지만 그래서 사고의 전환하고 하는 이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옛날에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뭔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께서 느낌이 팍 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또 이렇게 침 튀기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첫 단계니까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게 아무리 굴려도 안 커져요. 조막띠만한 거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릴 때 그 눈사람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커지던가요? 그렇죠? 눈덩어리가 한 중간 정도 됐을 때부터는 한 번만 더 굴리면 금지, 또 한 번 더 굴리면 엄청 금지 이런 식으로 펑펑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요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하지 요 지식이 하나 알게 되고 그다음에 수학 감소 가서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비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야. 와 그럴 때부터 여러분께서 어떻게 되죠? 그 눈등이 커지듯이 한 바퀴 굴면 점점 커지고 한 바퀴 더 굴면 완전히 그냥 막 산더미처럼 커져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한다? 이렇게 생산비 보장 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이 각각 다 다르지만 어떻다? 결국은 동일한 방식, 그 방식대로 풀면 다 풀리더라.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딱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수학감소 보장도 가면 또 각각 논자물 따라하고, 바짝물 따라하고, 과수분목 따라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 그것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여기서 깨우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훨씬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각각 항상 여러분들이 사고는 무조건 놓고, 야, 벽돌로, 봉숭아 물들인데 그럴 때도 사용해. 그까지도 여러분께서 사고의 폭을 넓혀 놓으셔야만이 여기서는 이런데 요 병충해 여기는 미보상 잡았는데 그 미보상 한 개를 외웠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수학 감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조사의 면적 맨날 그 수학 감소 보장은 조사의 면적이 어떻고 표본감 한국어의 면적이 어떻고 맨날 그것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복숭아 그 과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로 넘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까 생산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2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짜 맞아. 나 이거 수학 감소 보장 다 풀었는데 생산 보장 고추 나오고 만약에 배추 나오면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다 방법이 다른데 그 옛날에 배운 그 지식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고를 버리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 풀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따로 낸 것은 바로 그거다. 양파 마늘하고 똑같이 일별의 그 표본권 한국어를 선정하는 것을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이렇게 바뀐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그걸 상기시키려고 일부러 더 이렇게 뽑아서 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문제 더 이렇게 이제 계산형 문제로 도 5점짜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한 거, 요런 문제도 이해로 많이 됩니다. 이 과목에서. 쉽게 말해서, 잘랑 한 부분만 딸랑 도려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착카피의 구성이 얼마인가, 이렇게 달랑 그거만 한 개만, 여러 개 묻지 않고, 그렇게 문제가 낼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칠해주지 않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빨간색 넣고 하는 거는, 요런 것들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넣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죠? 손해 정도 30% 하는 거는 지금보다 21%에서 40% 구간 내에 있는 것은 결국은 손해 정도 비율을 40%로 잡으라 하는 거고, 만약에 손해 정도 비율이 30%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걸 갖고 40% 잡으면 큰일 나죠? 손해 정도 비율이 30%니까 그건 그대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심도라고 만약에 나와 있더라도 그것도 똑같이 30%. 심도하면 아주 깊게 돼 있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조사한 거야. 그러니까 구태여 그걸 갖고 변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확정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손해 정도라니까, 아이,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30%더라. 이러니까, 대충 했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21%에서 40% 구간에 있으니까, 그거는 대충 한 거니까 40%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거만 알면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손해 정도 비를 딱 해봐 보세요. 요 30개죠? 예, 그러면 이걸 곱하기 0.3을 곱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손해 정도 비율은 40%를 적용해야 되니까 곱하기 0.4를 곱해야 된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는 그냥 60% 구하나 딱 맞으니까 그냥 그걸 곱한 거고, 요 90%도 어떻죠? 90% 곱하면 큰일 나죠? 81%부터 100%까지 손해 정도는 모두 손해 정도 비율 100%를 적용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38개는 100% 피해난 걸로 뭡니까?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딱 곱해가면 곱해버리면 요 3, 4, 12, 5, 6에 30, 42에다가 38 하면 60이네요. 그죠? 60 나누기 200 하면은, 60, 3, 4, 12, 5, 6에 30, 42. 80이네, 80. 그죠? 예, 죄송합니다. 80이니까 나누기 200 하면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어요. 오늘 또 뭐 앞에 좀 다른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문제 이렇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15점짜리 이렇게로 배점으로 해갖고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기출 문제가 현재 뭡니까? 배무파당 감매시장에서는 15점짜리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요 옛날처럼 뭐 맨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예, 너도 다 기억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가 유력한 것이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또 만들다 보면, 그쵸? 출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좀 없겠죠. 맨날 기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요런 게 나왔던 것 같고 맨날 또 그것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어떻죠? 항상 뭐죠? 의외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요 문제가 왜 조금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나면 금년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의 형태가 어떠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를 뭡니까 물음 1, 2, 3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의의가 제기되는 그런 문제를 뭡니까 좀 어렵게 내면 좀 그 합격률이 줄어들겠지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한 문제가 만약에 뭡니까 맞고 안 맞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15점이면 평균점 7.5점이니까 수험생들이 그냥 뭐 한번 뭡니까 야 대부분 한 문제 때문에 합격되고 불합격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의 제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5점 문제 한 문제를 전원정답 처리해주면 평균점에서 7.5점이 올라가니까 이 합격률이 5%대로 유지시킬 수 없이 계속 뭡니까 10%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7회 때는 20%가 된 이유는 뭐냐면 15점짜리 이 두 문제가 전원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점수 15점이니까 쉽게 말해서 46점 맞았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되죠? 다 합격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하거나 저떻게 하거나 60점 이하 합격하시는 분들을, 평균점수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을 5%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출제됐고 여러 가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로 뭡니까 적용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부분은 보험 가입 금액 구하고 뭐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로 가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1과목에 있거든요. 2과목은 보험사 난 이후부터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계약사항 같은 경우는 계약사항이 관계되는 거는 뭡니까 보험 가입 유지시키기 위한 거니까 1과목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과목의 내용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음에 8월 달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적어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뭡니까 공부를 하셔야만이 1과목에 가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2과목 문제 필요할 때 필요하더라. 보험가입금액 산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부모별로 보험가입금액 구하는 것이 좀 보장 방식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목적 갖고 1과목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쉽게 그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활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2과목을 또 문제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다. 그래서 2과목만 정복하면 1과목은 아주 쉽게 정복하는 겁니다. 이런 2과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뭡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과목을 공부해 봐야 그냥 글자만 그냥 뭡니까? 머릿속에 기억할 뿐이지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뭡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처음에는 한 8월 달에 풀어드릴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배무파당 감매시장 되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화돼서 출제되는지 특히나 뭐 우리가 병충해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한다 했는데 그 정상으로 분류한다가 과연 계산형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조금 이르다 싶어도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론 교재하고 또 특히나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이야기 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푸는 것은 특히나 또 제가 뭐 요거 보고 막 이렇게 풀고 하는 거는 일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안을 다 나눠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뭐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자꾸 동영상 멈춰놓고 혼자 참조해가면서 새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면은, 그렇죠? 예, 메밀은 뭐죠? 예, 피해율 산식이 다르고, 다른 거랑 다르고 한데, 그런 거, 제가 뭡니까? 전혀, 외우고,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러지 않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직하나 배추밭 사진 하나만 떠올려놓고, 이거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풀려진다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신다면 제가 뭐죠? 암기하는 공부를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더 명쾌하게 여러분께서 가슴에 와닿고 야 진짜 박 선생님이 이해하라는 위주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끼워쳐가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딱 그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덩이를 굴릴 때 눈이 조그마한 게 처음에는 잘 안 커지다가 어느 정도 커질 때는 한 바퀴만 딱 굴리면 큼직큼직하게 커진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 방식대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밀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네요. 예, 이게 뭐 메밀이 무슨 방식인지 몰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주고요. 요 계산 가정과 값을 쓰시오. 이것까지도 여러분 8월 30일 날 가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뭔지 알죠? 제가 이 문제 만든 툴까지도 다 실제 출제되고 있는 용어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8월 30일 갔을 때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맨날 풀어봤는데 8월 30일 가도 박 선생님 만든 문제랑 똑같이 나왔네 해갖고 긴장이 덜 하겠죠.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겠어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실전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계산관리가 가출세. 생산비 보장을 배추밭을 딱 떠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추밭을 딱 떠올리면서 뭐 어떻게 해죠?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딱 그거만 우리가 그 배추밭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피해 면적적으로 딱 얼마나 피해 났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한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문제에서 준다고 했죠. 답을 다 알려준다는 게 그 답이 어디에 있다? 계약상에 있는 게 아니죠. 이 계약상에는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미리 정해서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나는 실제 보험사한테 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조사 내용이 있는 거야. 예, 수학감소 보장 품목도 다 어디에 있다? 예. 조사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계약상에 있는 거 필요한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 뭐예요? 시설물은 손자고 아주 몇 개 품목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피자 공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필요하고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데 요것은 다 어디에 있다? 계약상에 있는 겁니다. 그죠? 제일 끝에만 한번 위에 쳐다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조사 내용에 가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면적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에서 피해 면적만 딱 구하면 돼. 집중호 피해 면적. 태풍으로 인해서 도박된 피해 면적. 이런 것만 구하면 되지. 이 줄기세금 피해 면적은 뭐죠? 이거는 보상 안 해주는 거니까 이건 피해 면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으로 분류한다 했으니까 그는 정상 면적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는 오직 필요한 것이 피해 면적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딱 그거만 제가 떠올리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해 면적만 딱 이렇게 구하면 끝인데 메밀 말고 나머지 품목이라면 대파라든지 이게 단호박밭이다. 아니면
때는 배추밭이다, 무밭이다 할 때는, 시금치밭이다 할 때는 이 피해 면적 나면 그냥 끝난 거야. 피해 면적 나누기, 뭐 실제 경작 면적을 딱 나누는 순간이 뭐죠? 면적 피해율이 나눈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해가 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야, 피해가 20%짜리니까 40% 피해라는 게 얼마인가? 그거만 더 조사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메밀밭은 어떻습니까? 예, 이 면적이, 예, 도복으로 인한 것은, 예, 조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예, 그럼 70%로 인정해 주니까 손해 정도 비율을 그죠 고정화시키는 거고 결국 집중의 피해 면적만 얼마나 피해 났나 따로 조사를 하죠. 그 조사값도 어디 있겠어요? 이 조사 내용이 있겠죠. 쭉 보면 요 손해 정도 비율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답안지 쓸 때는 1440 딱 쓰고 그다음에 곱하기 0.5 50%니까 그죠? 0.5 해도 되고 곱하기 50% 해도 되고 저는 항상 0.5 하다 보면 그 점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무조건 저는 항상 50%를 씁니다. 그것도 아무 어떻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1440 곱하기 0.5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전자계산기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뭐 핸드폰에 뭐 M+ 기능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제 그냥 방식대로 그냥 풀겠습니다. 자, 1440은 곱하기 50%만 지금 피해가 났구나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도복으로 인해서 피해한 면적은 70%를 인정해 주니까 2400 곱하기 0.7 이렇게 해갖고 눈 눌러버리면 아이고 총 순수하게 피해 손해정도 비율까지 다 적용된 것이 2400 스퀘어미터가 피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정도 비율까지 다 적용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 났나 하는 게 결국 뭐죠? 모든 품목들은 얼마나 피해 났나 그것이 피해를 구하는 거야. 피해를 구해버리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00 스퀘어미터가 피해 났어. 그러면 어디에서? 예, 10,000 스퀘어미터에서 요게. 그죠? 요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조사 내역에. 예, 나누기만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눈 해버리면 24%잖아요. 뭐 암산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24%가 피해가 확정이 되면 무조건 놓고 뭘 생각하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쁜 여학생 뒤에 피해가 확정되면 남학생이 쫓아듯이 반드시 피해가 확정되면 뭐죠? 미보상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미보상 비율을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빼주는 겁니다. 미보상 감수량. 요 10%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미보상 감수량, 량이라고 하는 거는 수확량 구할 때는 거의 이제 수확량 해갖고 킬로그램으로 더 환산되다 보니까 감수량 해갖고 그것도 량이 킬로그램이거든요. 무게. 그렇죠? 예, 감자도 결국은 무게를 따라서 수확량을 구하니까 결국 량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니까 미보상 감수량 해갖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돼 있다 보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아닌데 그 개념이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은 미보상 감수 비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24% 중에서 10%는 인정 못해 이겁니다. 인정 못해. 피해로 인정 못해. 나머지만 인정할 거야. 그러면 10%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2.4%가 되겠죠. 24%에 10%면 그죠. 그러니까 요 24%에서 빼기 2.4% 빼면 얼마입니까? 암산으로 해도 21.6% 그죠. 그러니까 최종 확정한 거는 피해는 24% 났지만 정작자 당신도 10% 정도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인정 못해. 그러니까 21.6%만 인정할 거야. 바로 요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갈로 열고 1문화했으면 미보상 비율 10% 이렇게 지금 현재 이론 교재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 또한 그렇게 이론 교재대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만 드릴 뿐이지 미보상 비율이 10%다 치면은 곱하기 아예 0.9 10%를 차감 10%를 인정 못하니까 90%만 인정할 거야.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24%에 곱하기 0.9하면은 어떻게 되죠? 21.6%가 나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0.9 해도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또 되겠습니까? 24%에 10%는 얼마입니까? 2.4%죠. 그러니까 빼기 2.4%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저는 이제 책에 요래돼 있으니까 구태여 제가 빼기 2.4%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책에 있는 그 뭡니까 산식 그대로만 제가 이렇게 기술해가지고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뿐이지 마음대로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빼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수학감소 보장 품목은 미보상 감수량을 어떻게 하냐면 빼기로 하고 있습니다. 빼기 미보상 감수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아마 수학감소 보장 품목 가시면 알고 있지만 그 빼기 미보상 감수량이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구태 미보상 감수량 빼갖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하면 두 번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제 강의를 미리 들으셨던 이전에 강의 진행한 걸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을 제가 적용해서 그냥 풀어라. 단위 조정이 없는 경우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농협의 전산 컴퓨터에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 나오고 막 이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실제 문제는 죄송합니다. 보험금 지급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그냥 그 산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냥 되는데, 이 시험 문제를 풀자면, 단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둘째까지 산정해서, 이렇게 미부상, 감수랑 산정해서 일어나면은, 구태 이렇게 이걸로 적용해서 풀다 보면,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따로 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의미는 뭐다? 바로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요 의미가 바로 뭐다?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학생이 딱 이렇게 되는 남학생이 쫓아오듯이 피해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순간에 24%로 확정된 순간에는 미보상 감수량을 있으면 차감하고 최종 피해율을 구하면 되겠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율만 딱 확정되면 제가 모든 보험금 생산비뿐만이 아니라 감자밭에 가건 복숭아밭에 가건 다 피해율이 딱 확정이 되는 순간에 그 다음 뭐예요? 이 가피자 공식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76개 품목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5개, 6개 정도는 다 가피자 공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피자는 그냥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율만 딱 나오면, 가입금액 딱 구해요. 요 가입금액을 줬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조금 시한 어렵게, 좀 까다롭게 만들다 보니까, 보장생산비가 얼마고, 요 가입 면적이 요렇게만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보험 가입금액을, 생산비 보장 품목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이제 1과목에서 안내되어 있지만, 어떻게 구하냐면, 1스퀘어미터에서도 1,000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10,000스퀘어미터의 매미를 지금 메밀밭에서 만약에 매미를 키우고 있으면 총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암산을 해도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0만 원을 쓰면 되고, 다 위에만 보면 되는데, 여기도 자기 부담 비율을 다 주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내다 보니까, 제시하지 않았는데, 보장수준 체제로 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매밀이 20%였어요. 20%.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부분을, 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10%로 가입한다. 그것을 몰라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것을 결과값을 못 구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이 116만 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 문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아갖고 시간 내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1,000만 원에 21.6% 빼기 10% 가피자 공식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답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오늘 계산기 사용법 하기갖고 안내드렸고, 제가 구태여 산식 계산기로 하라 이렇게는 강요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그래도 나는 공학용 계산기가 좋아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안내 드리지 않고, 단지 공학용 계산기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태여 공학용 계산기를 따지 사용법을 배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쌀집 계산기로 써도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지금 공학용 계산기 같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 치고 곱하기 치고 갈로 치고 21.6% 치고 빼기 치고 10% 치고
갈로 닫고 눌러야만이 요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요. 예, 뭡니까 쌀집 계산기 같은 경우도 요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까지 쌀집 계산기 배우면 된다라고 일부러 제가 안내드리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쌀집 계산기라고 가지고도 뭐 회계사 시험 문제 어렵게 엄청 막 그냥 뭐 계산이 복잡해요. 세무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문제들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형 문제도 다 쌀집 계산기로 가능한데 아직 요렇게 간단한 것만 우리가 뭡니까 계산기로 필요한데 구태여 뭡니까 공항 계산기가 필요했을까 그런 마음에 그냥 쌀집 계산기로 쓰셔도 됩니다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쌀집 계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1000만원 곱하기 PL 21.6% 마이너스 10% 요런 거 있잖아요. 이 갈로 열고 1마이너스 미분성비 이런 것들은 구태여 계산기를 누르지 말고 계산기를 누르는 순간에 잘못 누르면 또 그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이게 암산되잖아요. 1-10% 같은 뭐요? 0.9, 9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0.9를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쵸? 0.9를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구태여 갈로 열고 1-10% 갈로 닫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 21.6%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 10%, 20% 이래 주지 12.5% 이래 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 20%예요. 여러분 1회부터 10회까지 문제 봐보세요. 30%, 40%짜리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딱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그냥 됩니다. 피해율이 뭐 소수점으로 나오더라도 결국 뭐예요? 이거 빼고 나면 11.6%잖아요. 1000만원에 11.6%면 얼마입니까? 암산을 해도. 116만원. 이렇게 그냥 구태여 이런 거를 구태여 뭐 갈로 이런 거 해갖고 계산기 누를 이유가 없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요렇게 뭡니까? 간단한 거는 도리어, 뭡니까? 계산기 누르지 않고, 여러분께서, 암산으로 푸는 연습하는 것들도 지금도 이제 아주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거는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그 시간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풉니다 하는 거 그거만 하면서 문제를 한번 푸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랭지 배추하고 메밀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했네요. 고랭지 배추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얼마인지, 메밀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풀겠습니다. 배추밭에 지금 현재 피해가 났나 보네요. 그대로 조사 내용에 가서, 이거 피해 면적을 보니까 2000이네요. 자, 2000이 피해 났습니다. 얼마에서 피해 났을까요? 그러면은, 재배 면적을 딱 보니까 5000 중에서 2000이 피해 났네요. 나누기 5000 해버리면은, 그죠? 40%가 피해된 거예요. 예, 총 면적에서. 그렇죠? 근데 요 40%가 전부 피해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겠습니다. 이거 조사해보니까 손해 정도가 50% 났어요. 그러면은 손해 정도 비율이 60%가 된 겁니다. 적용을 하면 곱하기 0.6을 딱 누르는 순간에 피해가 확정이 되죠. 이거 얼마나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가 딱 나온 거예요. 얼마 피해 났어요? 0.24%. 즉 0.24, 즉 24%가 피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가 확정됐으니까 예쁜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쫓아서듯이 미보상 감수량이 차감해야 되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보니까 미보상 비율 10% 있네. 그러면 10%를 차감하고 최종 피해를 확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식에는 곱하기 갈로 열고 1- 미보상 비율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를 차감하는 거니까 곱하기 0.9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0.9를 딱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0.216, 즉 21.6%가 뭡니까? 최종 피해율이 확정됐어요. 피해율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죠? 가피자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입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000만원. 1000만원이 나와 있죠. 갈로 열고 피해율이 21.6%.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얼마죠? 예, 여기 다 계약상이 있으니까, 그죠? 10%입니다. 그러면 21.6%에서 10% 빼면 11.6%가 될 거고, 1000만원에 11.6%가 최종 보험그룹에 지급되니까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출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메밀을 풉니다. 메밀에 대해서 생산비 보험금을 구하겠습니다.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 그죠? 그 피해 면적이 얼마나 피해됐나, 그거만 알면 되니까. 자, 메밀밭에 가서 딱 조사해 봐보니까 총 피해난 면적이 1920스퀘어미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조금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요게 제가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에도 또 집중호흡 피해 면적이 얼마 그 뭡니까 도복이라는 피해 면적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퉁 해갖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칸을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 난 것은 1920인데 그 1920 스퀘어미터 중에서 도복으로 인한 것이 보니까 1200이고 순수하게 집중호흡 돼갖고 피해만 도복되지 않은 그 면적은 720 스퀘어미터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피해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산식 뭡니까? 각각 다르고 있다. 그 산식 의미 없다 그랬죠. 쓰레기통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쵸? 그대로 다시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00은 무조건 넣고 손해정도부의 70% 고정이니까 그죠? 1200 곱하기 0.7 하고 거기다가 720kg, 720 스퀘어미터는 어떻게 손해정도 비율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해봐니까 50, 그죠? 딱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는 다 여기 조사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위에 필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데이터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720이었나요? 720kg 스퀘어미터는 0.5조 정도 비율이니까 0.5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1200이 딱 깜빡거려요. 그러면 순수하게 피해난 면적이 1200인 겁니다. 얼마에서 3000 스퀘어미터에서.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얼마나 피해났나가 정확하게 확정이 됐죠. 그럼 나누기 3000 해봐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것이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이거 40%가 피해났네. 이렇게 됐는데 이 피해가 확정된 순간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예쁜 학생들은 남학생이 쫓아듯이 미보상 감수랑 차감할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보상 비리 있네. 10% 차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에서 4% 하면 얼마입니까? 36%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곱하기 1-10%. 그죠? 바로 그 공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곱하기 그냥 0.9 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암산을 해도 40%에서 10% 차감하면 4% 차감하면 36% 빼기 4% 해도 되고 곱하기 0.9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곱하기 갈로 열고 1- 비보상 비를 해도 되는데 가장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0.9가 제일 좋아요. 0.9 1-10% 그러면 0.9 이렇게 해서 풀어버립니다. 그죠? 그래갖고 40%에 곱하기 0.9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곱하기 0.9 이렇게 눌러버리면 아이고 36% 최종 피해율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뭐죠? 끝난 거예요. 모든 뭐죠? 그 품목들은 피해율이 딱 확정되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보험금 산식에 대입하는데 그 보험금보다 가피자더라. 그죠? 그 가피자 이 공식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는 다 요 위에 계약상에 있겠죠. 필요한 건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곱하기 죄송합니다. 500 곱하기 지금 현재 36%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 10%죠. 그러면 암산을 해도 곱하기 어떻게 돼? 0.26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0.26 이렇게 눌러버리면 130만 원. 이런 보험금까지 딱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구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문제는 하나 이제 더 풀고 넘어. 최종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수준 조금 이렇게 뭡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뭡니까 풀지는 오늘 않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5분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PDF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또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셔야만이 본인이 뭡니까 그 좀 이제 실력이 더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이야기방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제가 뭡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죠. 강의 시간 중에 평균 손해정도 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구간별로 약 20% 몇 짜리 몇 개 이렇게 구했는데 요것이 왜 저 별표로 했는지 좀 이따가 제가 안내 드리고 먼저 한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 손해정도 비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야, 100%짜리 요 뭐 이렇게 구간별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세 구간 같으면 요 세 구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이 됐죠? 그러면 총 합식해갖고 100%짜리 몇 개? 5개. 80%짜리가 몇 개? 다 해보니까 5개. 60%짜리 몇 개? 5개. 이렇게 조사가 됐단 말입니다. 20%짜리까지. 그러면 이 20%짜리가 5개 조사된 거는 순수하게 몇 개가 지금 피해난 거예요. 5 곱하기 20% 해버리면 1개. 그죠? 40%짜리가 5개 피해났어. 4, 5, 20 하면 요거는 2개. 그죠?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몇 개? 5, 6에 30, 3개. 요 5, 8, 40, 4개. 여러분들 계산 딱딱 떨어지게 일부러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되나요? 1, 2, 3, 4, 5면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예. 15개가 되죠. 그죠? 15개. 총 몇 개를 조사했는데? 30개를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15개가 순수하게 피해났으니까 뭡니까? 평균 손해정도비율이 얼마예요? 예, 그렇죠. 50%. 요렇게 이제 요걸 아는지 모르는지로 요렇게 문제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고, 제가 요렇게 별표 하나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 이제 뒤에 8월달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이런 문제를 얘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 가기 전에, 좀 적응시키려고 풀어드릴 텐데, 항상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나면, 한 3문제, 4문제는 무조건 넣고, 야, 이거 문제 잘못됐어. 어느 학원에는 이게 답이고, 어느 학원에는 이게 답이고, 다 답이 틀려요. 그런 문제가 서너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출제자가 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좀 잘못 이렇게 착각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잘못 출제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이게 지금 잘못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죠? 근데 잘못 출제됐는데 이런 문제 잘못 출제됐다고 해갖고 전원전답 처리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런 거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요 문제에서 강조 드리는 얘기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문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 책에 있는 내가 다른데 하고 막 그냥 혼돈과 느끼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넣고 배운 거하고 달라도 출제자가 풀라는 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그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표본구간 있잖아요. 생산비 보장 표본구간도 솔직히 논작물 다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야, 요거 논작물은 시키면서 조사의 면적이 얼마일 때 이렇게 몇 구간 하고 하는 건데 품목별로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산비 보장 품목도 또 다를 거예요. 요거는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 4구간으로 하고 어떤 거는 6구간으로 하고 또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최소 표본 구간이 얼마냐면은 4구간부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피해 면적이 한 2000스퀘어미터 됐다 하면 4구간으로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피해 면적이 16,000스퀘어미터야. 그럴 때는 10구간으로 설정하도록 어디에 1호수 뒤에 별표 뒤에 부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각 품목별로 그걸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따로 이렇게 제가 안내 드린다마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은 최소 4구간으로 하도록 되는데 이렇게 3구간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원전답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까지 공부해갖고 4구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거 문제 잘못됐는데 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잘못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도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풀라. 그걸 일단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아셨죠? 예, 그렇게 하고 요 마지막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최고 보장 수준으로 이렇게 가볍다. 요 일부러 요게 이제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요 부분은 여러분께서 시험 나실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